자, 2차 방정식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의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대. 오케이?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을 정확히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란 얘기야. 그리고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 구할 수 있어. 오케이? 한 번에 이제 구할 수 있는데 뭐 바로 써보자면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라고 나오거든. 오케이? 개수에 대한 내용이잖아. a, b, c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 a, b, c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얘가 0이래. 2x제곱 이렇게. 그럼 요거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얼마라고 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 얼마야? 공식 있잖아 여기. 얼마인데? 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어떻게 된다고? 요 공식대로 대입을 하라고 그냥. 얼마야 그러면? 그 2분의 3이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일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라고? a분의 c니까 a분의 c에서 4가 된다고. 됐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근을 몰라도 요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요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고 요거 되게 많이 사용할 거야. 엄청 많이 사용할 거거든.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확실하게 잘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너네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3이래. 1 또는 3이라고 나왔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어. 최고차항 계수가 2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네가 식을 만들 수 있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돼? 근이 1하고 3이 나와야 하니까 뭐야? x 마이너스 1 또 x 마이너스 3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잖아. 방정식을 거꾸로. 맞지? 근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러면은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돼야 되지. 그치? 그래야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방정식의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계수 얼마인데?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a잖아. a. 맞지? a. 그러니까 a라고 쓴다고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럼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그 다음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지? 같은 식이니까 bx 더하기 c ax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식이니까 요 둘이 같을 거고 이렇게. 요 둘이 같겠지. 맞아? 같은 식이니까. 맞지? 같을 거 아니야? 같은 항의 동료항끼리의 개수가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b랑 같으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 c하고 a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얘가 c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됐지?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이라는 공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그래서 너네가 이 공식을 잘 외워서 잘 써먹을 수 있으면 돼. 별거 없지? 공식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게. 맞지? 이렇게 해서 잘 외워주면 되겠고.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게 있거든.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뭐 근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거꾸로 만드는 게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얘를 뭐 방금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뭐 근이 2 또는 3이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나왔어, 그냥. 그러면 이걸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근이 2하고 3 나와야 하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어? x-2하고 뭐야? x-3은 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굳이 뭘 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근을 가지고 만든 2차 방정식.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뭐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한 방법이거든. 방금 배웠던 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잖아.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어떤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4가 나왔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2가 됐대. 요런 2차 방정식을 구해보래. 그러면 이 공식을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1이라고 일단 볼 거야. 같이 생각하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이 뭐라고? 두 근의 합공식이? 불러봐,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서 3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3x가 있으면 되는 거지. 맞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공식이 뭐라고? 불러봐. a분의 c라고. 그럼 마찬가지 a분의 c를 했더니 4가 나오는 거야.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4가 있으면 되잖아, 그지? 요렇게. 됐어? 요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나 했어? 2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2를 곱해야 돼. 오케이? 요 앞에만 2를 딱 붙여주는 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 나오면서 안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곱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2를 전체적으로 곱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근을 알고 있을 때 거꾸로 인수분해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전개를 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근의 합과 곱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공식을 거꾸로 가는 거지.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서 방정식 만든 후에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곱해주는 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두 가지의 방법 다 알아야 돼. 둘 다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지? 그리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두 근이 주어졌을 때는 1번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과 곱이 주어지면 2번 방법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래.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나왔대. 이거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나왔어, 문제에서. 그러면은 근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방법 이용해서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2랑 뭐 x 빼기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고, 최고차항 계수 2니까 이제 2만 곱해서 전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똑같이 그지? 1번 방법 이용해서. 근데 이거 전개하는 게 쉬워, 어려워? 좀 어렵지? 좀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이 주어지긴 했지만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을.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제 계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 얼만데? 2잖아, 2. 그냥 더하면 2 나오잖아. 그 다음에 곱은 얼만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2번 방법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1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합이 2 나오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합이 2 나오려면 마이너스 2x가 있어야지, 그지?
그래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가 나오니까. 됐냐? 그 다음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곱 공식 뭐라고? a분의 c라고. 맞아? 그럼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있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2니까 2만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냐?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이 나왔지만 좀 너무 근 자체가 좀 더러워서 1번 방법을 쓰지 않고 2번 방법으로 이제 좀 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됐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이. 그 다음에 이 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내용이 있어.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짓을 좀 할 거냐면 그런 게 있어. 너네 x제곱 마이너스 3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이 인수분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보통 인수분해를 하시오라는 거는 유리수 범위까지의 인수분해를 얘기하는 거라서 루트가 포함되는 인수분해까지는 원래 안 해. 원래는. 그게 좀 이제 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억지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좀 그 범위를 넓혀서 유리수뿐만이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루트를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됐어? 실수 범위에서 이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너네 x제곱 플러스 4 이거를 인수분해 하래.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나올 거야. 좀 더 확장해서 이제 허수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i랑 x 마이너스 2i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실제로 곱하면 어때?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뭐야? x제곱? 어떻게 돼? 플러스 4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해하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걸 원하는 거야. 이걸. 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됐어? 됐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게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합차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을 대충 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잖아. 근데 얘는 애초에 보여 안 보여? 애초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냐면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건 당연히 식이거든. 이렇게 2차 식이 주어진 건데 근데 이걸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능령을 붙여서. 그럼 이거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근의 공식 이용하면 2분의 얼마? 불러봐. 2분의 0 뿔마 루트 마이너스 16이지.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b가 0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뭔데? 2분의 뿔마 루트 마이너스 16이니까 뭐야? 4i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2로 약분하면 뭔데? 뿔마 2i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x값은 뿔마 2i라고 생각한다고. 됐어? 이거의 근이. 그러면은 이거 작성 있지. 2차 방정식이 작성의 첫 번째 이 내용 있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야. 식을 거꾸로. 근이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는 1이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2i 그리고 x 플러스 2i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거꾸로 식을. 됐어?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가 된 거야? 이 식이 뭐가 된 거야?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요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을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가지고 저 2차 방정식의 작성 있잖아. 첫 번째 내용. 저거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는 어때? 인수분해, 는영이 아니지. 자, 요 2차식을 마찬가지 인수분해하래. 근데 그냥 인수분해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 상식선에서는 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2분의 3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 근이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이걸 거꾸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 근이 두 개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29 하나,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9 하나, 이렇게. 됐어? 그 최고차 한계수는 원래 1이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아무것도.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뭐가 된 거야? 인수분해가 된 거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의 공식과 이 작성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수분해를.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켤레라는 건 앞에서 배웠잖아 이미, 그지? 짝꿍을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 켤레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예를 들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가 나왔다 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한 근을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다 라는 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근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이 뿔마잖아, 그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러니까 루트 앞에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근이 하나 있다면 마이너스 근도 하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됐지?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있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요 ABC라는 개수 있지, 개수. 요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긴 해. 유리수. ABC가 유리수가 된다라는 조건 하에 이 켤레근의 내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왜냐면 이런 것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자, 개수에 뭐가 포함돼 있어? 개수에 무리수가 포함이 돼 있지. 맞아? 근데 얘를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잖아. 루트 2하고 1 해갖고 이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루트 2랑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지만 다른 한 근이 루트 2가 안 나왔지. 맞아? 이 규칙이 안 맞잖아 지금. 맞지? 그게 이제 개수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했어? 왜냐면 근의 공식에서 생각해봐. 근의 공식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b도 루트라면, x개수에 루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 루트 2 막 이렇게 있다면, 그럼 아니잖아, 그치? 여기도 루트고 여기도 루트인데,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가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2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고정이 되지.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고정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는 조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연아. 알았어? 됐지? 그래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 내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자, 이거의 그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다른 한 근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똑같아. E-i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 i라는 것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플러스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내용이야. 근해 공식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얘는 그러면은 또 어떤 조건이 붙냐면 A, B, C가 이번에는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켤레근이. 오케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나가 2 플러스 i면 다른 하나가 2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런 조건이 없는데 한 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건 못 쓰는 거고 그냥 이걸 대입해서 풀어야 돼. 얘가 근이잖아 어찌됐건. 근이니까 이걸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고 2차 방정식의 내용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다 숙지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면 된다. 우리가 이거 유형 9번까지 했지? 그지? 10번부터 일단 좀 더 이어서 풀어볼게. 자, 23번. x에 대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뭐 있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자, 우리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은 2차 식이지. 맞아? 이걸 만약에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형태 아니야? 맞아? 그럼 중근 갖는 조건이 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 돼야 돼? 0 돼야지, 그지? 이걸 이용하는 거라고. 오케이? 판별식이 0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거라고. 맞아? 이상한 소리 한 거지. 그치? 뭔 헛소리 했냐 또? 판별식, 너 아냐? 옆에야? 판별식이 0 되면 된다고. 그럼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돼? 근데 얘는 지금 K 앞에 개수가 뭐가 있어? K 앞에 뭐 있어 지금? 2 있잖아, 짝수. 그치?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지.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C에서 2K제곱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0 된다라고 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 0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이니까 1, 3 마마 해서 K 값은 얼마? 1 또는 3이겠지. 그치?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이 얼마야? 4가 되겠지. 그 다음 27번. 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늘 한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저 세제곱의 합을 구하래. 세제곱의 합은 뭐야? 공식으로 변형하면 곱셈 공식 변형하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지. 맞아? 그러니까 두 근의 뭐야 이게? 합. 여기도 합. 얘는 뭐야? 곱이잖아. 그러니까 합과 곱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저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인데? 3 마이너스 a분의 b. 3이지. 곱은 얼마? 3분의 1 a분의 c. 3분의 1.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지. 그럼 3의 세제곱 얼마?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4라는 값이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32.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자, 이거는 근이 알파 베타, 이건 식을 좀 변형하는 얘기거든. 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잖아. 이렇게 이게 성립하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저런 형태를 좀 만들어주면 되거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의 형태로. 그러려면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맞아? 얼마야 그러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지. 맞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걸 통째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라고 바꿀 수 있지. 맞아? 그치? 그럼 뒤에 있는 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식 똑같잖아. 맞지?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 한번 해봐. 전개하면 뭔데? 알파 베타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 다음 플러스 4 나오지. 됐어? 그러니까 두근의 뭐야? 곱 얘는 합이지. 그치? 얼마야 그러면? 두근의 곱이 얼만데? 마이너스 3이지. 합은? 두근의 합. 두근의 합 1.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겠지. 1. 그래서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됐어? 그 다음 37.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1대 3일 때 정수 m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한 근을 알파라 하면 다른 한 근을 3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의 비율이 1대 3이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이용할 거야. 두 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4알파. 저기서 두 근의 합은 뭐야? 저기서 두 근의 합이 뭐야, 나연아? 저기 두 근의 합이 뭐냐고, 저기서. 두 근의 공식이 뭐야? 안 들었냐, 이 새끼야, 너? 두 근의 공식이 뭐냐고. 태연아, 뭐야? 4m 플러스 4분의 1. 두 근의 공식이 뭐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B분의 A. a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뭔데, 저기서? 마이너스 4m 플러스 4. 그래. 요거지. 공식이 뭐라고? 그래, 이씨. 곱은? 곱이 뭐냐, 태연아? 10분의 너 자꾸 거꾸로 듣냐, 왜? 뒤질래? 어이씨. 뭐라고? A분의 C. 자꾸 거꾸로 하고 있어. 공식 뭐라고? A분의 C라고, 이씨. 이 첫 번째 한 건데 지금 이거 못하고, 귀를 닫고 있었어, 이 새끼. 귀를 뚫어주려고. 이거 어떻게, 아무튼 합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m-1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해봐. 곱하면 뭐야, 이거? 얘 곱하면 3알파 제곱이지. 그치? 그럼 저기서 두 근의 곱이 뭐라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m이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m이지. 1분의 마이너스 4m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을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데 여기서 알파 대신에 이거 대입하는 것, 요게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m 대신에 요걸 좀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1만 좀 넘겨보면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m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m 대신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볼게. 그럼 3알파 제곱은 4알파 플러스 4지. 마이너스 m 대신에 넣었으니까.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3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1,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그치? 알파 얼마야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 m 값은 얼마인데? 알파가 2면 m 값 얼마야? 알파가 2면 m 값은? 알파가 2면 m 값은?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맞지? 어디를 보는 거야 도대체? 알파가 2면 3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 아니야?
맞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면 정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겠지.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 41.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10일 때 양수 k 값 구하래. 자, 마찬가지야.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이거 곱셈 공식으로 바꿔주면 뭐냐 이거?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야. 오케이? 됐지? 그럼 두근의 합 곱이잖아. 두근의 합이 얼마냐? 민서야? 저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인데? 공식이 뭐야? 합 공식.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인데 그럼? A가 얼마인데? A가 얼마냐고, A. 저기서 A가 뭐야, A가. 어디 있는 거야, A가. 어디가 A야, A가. A가 어디야? A가 어딘데? 에? 어디? 1. 뭐라고? 1이 A야. 그 다음 B는 뭔데, 그러면? B가 뭐야, B? 에? 말을 해, 이 자식아. B가 어딘데? 나는 어디야? A가 뭐야? 1, B는 2K. 그럼 뭐야, 그럼 합이? (1 플러스 2K라고? 합 공식이 뭔데? 이게 선 넘어 선이네, 이 새끼. 합 공식이 뭐라고? 합 공식이 뭐야, 합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 A분의 B라며. 근데 왜 더하고 있어? A분의 B라며, 니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며. 근데 A하고 B를 왜 더하고 있냐고, 이 자식아. 얼만데, 그러면? 그래, 마이너스 2K지, 마이너스 2K. 그래, 마이너스 2K라고. 마이너스 1분의 2K니까 마이너스 2K일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럼 여기서 C가 뭐야? 민수야, C가 뭐야, 그러면? 2K 마이너스 1이 C야, 맞아. 그럼 곱은 얼만데? 곱 공식이 뭔데? 두근의 곱 공식. A분의 C, 그치? A분의 C. 그럼 뭐야? 어떻게 되겠어? 2K 마이너스 1이야. 그래, 알파 베타는 2K 마이너스 1이야. 그냥 공식 대입하면 된다니까? 어려운 게 없다고. 그래서 요거라고, 요거. 그럼 이거 대입을 해봐요, 이게. 다 대입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잖아. 이게 이제 20이라고. 20. 미친놈아? 10이라고. 10이라고 나왔네, 그지? 그러면 10 넘기면 얼만데?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잖아. 4 까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1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양수 K 값이라며. 답은 2겠지.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이거 유형 몇 개 있냐, 근데 이게 유형이? 왠지 끝이 없는 거냐, 이게? 20개야? 그래? 21개야? 이게 지금 몇 번인데? 아이씨, 아직 멀었네. 오늘 오답은 못하겠네. 일단 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때 A, B의 합을 구하래. 첫 번째 식에서 두 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A. 곱은 마이너스 3. 맞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7. 두 근의 곱은 뭐야?
B겠지, 그지? 그래서 요걸로 연립을 하는 거지. 됐어? 연립을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뭐, 그냥 넣어볼게, 여기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3은 B래며. 맞아? 맞냐? 위에다 먼저 넣을까? 여기다 먼저 넣을게, 여기다. 어때, 그러면? 얘가 뭐야? 이것도 여기 넣어볼게. 그럼 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맞아? A 얼마? 4. A 4. 그리고 여기다가도 대입해볼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게 B래. B 얼마? 12가 되겠지. 더하래 얼마? 16이지. 별거 없지? 그 다음 48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잘 봐.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는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이때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야. 맞지? 그치?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그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조금 이용을 할 건데, 봐봐. 일단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냐, 소율아? 마이너스 4. 곱은 얼마냐, 민수야? 응. 2, 그치? 요거지. 맞아? 이렇게 되지. 그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잘 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나? 둘이 더하면. 맞지?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맞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잖아. 맞아? 그럼 어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얼만데 다 계산하면? 3이네. 3. 그치? 3 나오지. 그럼 봐라. 요게 두 근의 합이야. 요건 두 근의 뭐라고? 곱이라고. 그러면 합과 곱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거꾸로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잖아. 2차 방정식의 작성의 두 번째. 맞지? 첫 번째는 근을 가지고 만드는 거였고. 맞지? 그럼 그걸로 만드는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럼 합이 마이너스 6 나와야 돼.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보니까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 보기를 보니까, 그지? 그냥 1밖에 없잖아.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1이야. 그리고 합이 마이너스 6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플러스 6이 있어야 돼. 그치? 6x. 그리고 곱이 3 나와야 돼. 여기 뭐 있어야 돼? 플러스 3 있으면 되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 52. 자, 유리와 준호가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고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저런 근을 얻었대.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보고 푼 거는 앞에서도 많이 했잖아. 맞지? 그럼 이제 잘못 보고 푼 거는 그 잘못 본 부분 말고 잘 본 부분만 골라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합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유리가 x계수 잘못 봐서 근을 마이너스 5랑 3으로 얻었대. 맞아? x계수 잘못 봐서. 그럼 이걸로 거꾸로 식을 만들어 볼게.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나왔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될 식이? x 플러스 5랑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에 얼마?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잖아. 근데 유리가 뭘 잘못 봤대? x 개수 잘못 봤대. 그럼 이거는 잘 봤다는 얘기잖아. 일단 이걸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준호는 뭘 잘못 봤어? 상수항을 잘못 봐서 이런 근을 얻었대. 이것도 근이 두 개라서 이 방법을 쓰면 되지만 좀 더럽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돌아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만들 거라고. 합이 얼마? 합이 2, 곱은 4. 그치? 1 더하기 3이니까 4겠지. 그러면 합이 2고 곱이 4인 방정식 x제곱에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지. 됐어? 그래야 마이너스 a분의 b해서 2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a분의 c에서 4 나오고. 근데 얘는 상수항 잘못 봤대. 그럼 x계수 잘 봤다는 얘기네. 그럼 잘 본 것만 갖고 오라고. 최고차 항계수 1인 건 확실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이게 답이 되겠지. 됐어?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가끔 너네가 이제 능용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그치?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능용을 무조건 써야 돼. 그치? 55.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합이 4. 이때 요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래. 봐봐. 근이 알파니까 이 식은 어때? 자, 예를 들어볼게. f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 오케이? 이런 방정식이 있다 해보자. 이거의 근이 1이래,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거의 근이 1이래. 맞지? 그러면은 요걸 대입하면 당연히 식이 어때? 식이 뭐 하겠어? 식이 성립하겠지. 그치? 좀 멋있게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지. 그치? F1이 0이지. 그치? 이게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치? 그럼 봐봐. 이때 F에 O-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새로운 방정식이.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뭘까? 근은 뭘 것 같아? 4. 왜? 위에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4를 대입하면 성립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해하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4라는 얘기야. 4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해하냐 뭐 말이지? 됐어? 이해 안 되냐? F2는 0이 성립을 한다고. 오케이? 근데 얘도 지금 F, 얘도 F잖아. 똑같은 F잖아. 근데 안에 들어가는 식이 좀 달라. 얘는 X고 얘는 O-X라서 조금 다른 식이 나올 거라고. 근데 F라는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와중에 F1이 0이 성립을 한대. 맞지? 그럼 여기서 F5-X는 0. 이게 성립하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된단 말이야. F1은 0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성립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미 이거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F1은 0이 나오게 하면, 그럼 성립을 한다고. 맞아? 근데 얘가 여기가 1 되려면, 나머지 똑같잖아. F 있고 는 0 있잖아. 그럼 여기가 1 되려면 X에다가 뭘 대입을 해야겠어? 4를 대입해야겠지, 그치? 그치? 그럼 4를 대입하면 이게 F1은 0이 되면서 성립을 하니까 결국 얘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입하면 성립하면 근이잖아. 그치? 대입했는데 성립했어. 그럼 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은 그냥 대충 4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O-X가 1이면 되지. 맞아. 얘가 통째로 1이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X값은 그래서 4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되냐? 됐지? 그럼 봐봐. 저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F 알파는 0이 뭐 한다고 이게?
성립을 한다고. 오케이? 그럼 당연히 f 베타는 0도 어때? 성립을 하는 식이야. 맞지? 그런 와중에 f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가 통째로 뭐가 되면 된다고? 통째로 뭐가 되면 돼? 얘가 통째로 얼마가 되면 성립을 하는 거야? 알파가 되면 성립을 하는 거지. 아니면 베타가 돼도 성립을 하는 거고. 이해했냐? 아니 이게 성립한다며. 그치? 이게 성립한다며.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똑같으니까 형태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2x 플러스 1이 알파일 때 x 값을 찾아주면 된다고. 그게 이제 근이라고. 그럼 1 넘기면 2x는 뭐야? 알파 마이너스 1이고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x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립을 하는 거지. 됐냐? 결국 이놈이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됐어?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뭐야? 또 다른 근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일 때겠지. 어차피 이게 베타일 때라고 해서 똑같이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식의 형태는 똑같이 나오겠지. 됐어?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놈이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되냐?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만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얼마였어 문제에서? 4래매. 그치? 그럼 답이 얼마야? 1이겠지. 되냐?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다음 59. 자,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왔지. 복소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근을 구할 거야. 근을 구해서 거꾸로 대입을 할 거야.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 근데 x계수가 지금 뭐야? 짝수네, 그지?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2 뿔마 루트 2i가 되겠지. 됐냐? 그럼 이걸로 거꾸로 만들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i고 한 근은 플러스 루트 2i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거꾸로. 됐어? 몇 번이야 그래서? 에? 몇 번? 2번이 되겠지. 2번. 맞지? 2번. 다음 62.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fx가 저걸 만족을 한대. 이때 2차식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 f2를 구하래. 봐봐. 자, f 알파는 4가 성립하고 f 베타가 4가 성립하지. 맞아? 이렇게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럼 이때 이걸 보고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x는 4. 이거의 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 왜냐면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렇게. 맞아? 그치? 그럼 여기서 4를 좀 이항을 해주면 fx-4는 0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잖아. 맞지? 됐지? 그럼 생각해봐. fx-4의 근이, 그러니까 능력의 근이 알파 베타야. 그치? 그리고 이거의 방정식 근도 얼마야? 이 방정식의 근도? 이거의 근도 뭐래? 알파랑 베타라고. 근이 같아. 그치? 근이 같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근도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이 근이 같다라는 거는 결국 이 2차식과 이 2차식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같다라고. 근데 완벽히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그러면은 거꾸로 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맞아?
근데 걔가 최고차항계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같은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항계수가 바뀔 수 있지. 2로. 맞아?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3의 x-1, x-3 이렇게. 그러면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은 아니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최고차항계수가 좀 달라. 근데 기본적인 그 구성은 어때? 기본적인 틀은 똑같잖아. 근이 1하고 3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했냐 말이지? 그러니까 근이 같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뭐는 다를 수 있는 거야? 최고차항은 다를 수 있다고.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근이 똑같아. 그러면 이 둘의 기본적인 틀은 같다고. 틀은. 구성은 같다고 이렇게. 근데 뭐는 다를 수 있다고? 최고차항계수는 다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됐냐? 근데 문제에서 fx의 2차식의 x제곱계수가 얼마래? 1이라고 나왔어. 그럼 x제곱계수가 1이니까 여기서 a가 얼마란 얘기야? 그냥 1이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fx는 결국 4를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란 얘기지. 됐어? 그래서 fx식 이렇게 돼. f2 구하래. 얼마야?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 나오겠네. 되냐? 좀 어렵지? 그 다음 65.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3i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래. 한 근이 2 플러스 3i야. 그럼 다른 한 근이 뭐라고? 다른 한 근이 2 마이너스 3i라고.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실수 AB라고 나왔으니까, 그지? 실수 AB. 개수가 실수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뭔데? 4. 그지? AB가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13이지, 그지? 13.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건 A 마이너스 B의 뭐야? 제곱 마이너스 2AB지. 플러스. 그렇지. 맞지? 얼마야, 그러면? 169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161 되겠지. 됐어?